자, 2부로는 많은 사람들이 탕정을 주목하는 이유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탕정 하는가? 탕정이 뭐 별건가? 뭐 탕정에 입성한다 이런 말이 뭐 갑자기 언제서부턴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신불당 그 다음 입지로 이제 탕정이 뭔가 입지를 다지면서 계속 해서 이제 그 분양권들 현장에 이제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생기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탕정을 이렇게 주목하냐면요. 결국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예요. 평균 연봉이 한 5,900만 원 정도로 탕정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및 계열사죠. 그 계열사 기업들도 많고 원래 아산에 좀 기업들이 많아요. 기존에도 삼성 외에도 아산에 뭐 현대자동차라던가 인주 쪽에 아니면 뭐 제철 쪽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주거하러 오시고 하니까 관련한 기업들이 아산에 원래 많았고요. 그분들이 천안으로 살러 오셨던 거죠. 천안에도 뭐 기업들이 있지만은 아산에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이 신도시가 신불당 근처, 천안아산역 근처에 생기니까는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더 천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직주 근접이랑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탕정으로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맞춰지면서. 그래서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요. 연봉별 대출 가능 금액과 매수 가능한 최대 집값이 보통은 연봉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연봉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내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도대체 얼마 정도지? 곱하기 10 하면 5억 원이 나오거든요. 이 주택 가격 한도가 5억 원이라고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DSR 40%로 계산을 했을 때 3억 5천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월 166만 원 정도 계속 이제 그 이자를 내면서 뭐 주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이 이 매매 가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높으면은 뭐 비싼 데에서 이제 살고, 뭐 아니면은 아닌 곳에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주 환경이, 탕정이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끝내줘요. 뭐 LH에서 일단은 3공구를 조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4공구를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고, 탕정 프로지오 센터파크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리버파크랑 센터파크가. 그리고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탕정역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탕정 포스코 더샵 1, 2, 3, 4차예요. 탕정역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이제 동산 센트럴이 여기 신불당에 접해 있고요. 동산 센트럴이 가교 역할을 해서 제2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면은 거의 1군 브랜드가 있는 단지들이 많고요. 신축에다가 대단지예요. 그리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 공원이나 학교, 상권, 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천안보다 저렴합니다. 천안은 땅값이 비쌌으니까 애초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가진 신도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평균 연령이 탕정이나 대방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가 거의 50%에서 60%에 육박하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20, 30대가 반 정도는 돼요. 음. 그렇게 보면 이제 천안 아산도 원래 젊은데 천안 아산도 젊은데 그중에서 대방이랑 탕정이 많이 젊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 출생률도 올라가고요. 출생률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점점 더 발달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신불당에 접근하기가 좋다. 좀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천안 아산역이 가깝다. 이 천안 아산역이 가까운 게 또 학군적인 의미로서도 또 좋은 게 뭐냐면 요새는 공부를 조금 잘한다 싶으면 뭐 물론 신불당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지만
엄마들이 천안 아산역으로 KTX, SRT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에서 수업을 들어요. 특강이나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그래서 천안 아산역 근처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 이상이 된다, 자녀가. 그러면은 거의 학원들이 신불당으로 귀결이 됩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신불당으로 학원을 보내려면 결국에 여기에 가기 좋은 위치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탕정이 아니고 천안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길이 많이 막혀요. 길이 많이 막히고 이제 탕정은 가기가 좀 수월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정에 좀 주목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천안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아산에 사시는 분들도. 아산에 원래 사시던 분들은 모종이나 배방이나 아니면 그 안에 더 신창이나 이쪽에 사셨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도 신불당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의 직장에 좀 더 가까운 탕정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탕정으로 이사를 온 거죠. 음. 그래서 탕정 분양권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탕정 더샵 인피니티 1차, 탕정 포스코 1차라고도 하거든요. 포스코 1차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상반기 천안 아산시장의 그런 이슈를 다 잡아먹은 괴물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월 11일에 전매 제한이 이제 없으니까 당첨자 발표되자마자 거래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이 분양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저희 톡방에서 한 100명 정도 투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50% 이상은 한 5억에 분양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4억 6, 7천에 분양을 하면서 안전마진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전매 제한도 없지, 분양가 저렴하지, 앞에 있는 탕성 지회 프로지오보다, 그리고 뭐, 이제 하도 그 안전마진 있는 현장들이 최근에 많이 없었어가지고요. 이제 그 투자자들이 관심 한 몸에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실거주 수요도 합세를 합니다. 제가 아까 탕정에 이제 그 관심이 많은 수요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수요자들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랑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분양하자마자 약 250건 이상이 거래가 됐어요. 개수 세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가 확 오른 거죠. 그리고 1월이 그랬고, 2, 3월에는 이 했던 거, 거래했던 거 명의 변경을 하면서 초등학교 확정이 되고 중학교도 확정이 되었어요. 학교 이슈는 이제 끝난 거죠, 정리가. 그래서 이제 현재는 매물이 소진되고 프리미엄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분양가 나오고 이제 2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뭐 1차를 매수하려는 분들도 좀 기다려 보겠다고 하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더샵 2차 84 A타입 청약 경쟁률이 1순위, 2순위 다 합해서 104대 1 정도로 이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가 탕정 분양권 상반기 결산 거의 메인 이야기였어요. 다 탕정 더샵, 탕정 더샵, 뭐 탕정 포스코 1차 이 얘기밖에 안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탕정 더샵이 그렇게 되면서 3월에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완판을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되게 추울 때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그 모델하우스 투어를 했었어요. 한 10명 정도 데리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년 봄에는 완판을 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딱 완판. 네. 59 타입이 약 3억 천 정도, 74 타입이 약 3억 8,500 정도, 84 타입이 약 4억 3,800 정도로 분양을 했었고, 이게 이제 완판이 됐고요. 이제 5월에 탕정 프로지오 센터파크가 여기예요.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는 여기고, 리버파크가 리버 쪽으로 뷰가 쫙 나와서 리버파크인 거고, 센터파크는 가운데라서 센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이제 센터파크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월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59, 84, 109, 103 이렇게 있는데 거의 109 타입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형 평수가 워낙 탕정 자체에 귀하다 보니까
뭐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도 대형 평수 많이 없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형 평수는 귀하죠. 많이 저렴하게 나올 것 같고 탕정 프로지오 1차인 리버파크보다 평당 한 3, 40만 원 정도는 오를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부지가 여기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여기로 이렇게 육교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는 아직 확정난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전매 제한이 올해 11월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분양가를 보시고 나서 이제 1차를 또 고민해 보신다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뭐 2차 같은 경우에 바로 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인기가 많기는 해요. 근데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1차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탕정 409 이편한 세상 퍼스트 드림이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이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사진이. 엄청 뷰가 예쁘고, 여기가 힐스자이, 여기가 이편한이에요. 이 길 하나를 두고 초등학교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세교초로 가는데 저 힐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고등학교 옆에 있는 애현초로 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이편한 같은 경우에 타입이 되게 다양해요. A, B, C, D, E, F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뭐 타입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사야 되냐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판상형 같은 경우에 A, B, C, F, 타워형은 D, E 타입이다. 근데 이제 A, B, C, F가 왜 뭐 F가 좀 더 인기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프리미엄이 F가 저렴한 거는 F는 방 두 개가 북향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D 타입, E 타입도 가운데 코너에 끼어져 있는 호실 아니면 방들이 다 북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뷰가 나오는 곳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집에서 또 뷰를 누리는 그런 선호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천뷰이냐 아니면 사이라도 천이 나오느냐 아니면 단지뷰냐 그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천차만별로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천안천하고 이게 국교천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리버파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국교천 뭐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더욱더 뭐 뷰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곧 이렇게 뭐 이렇게 뚫릴 예정이에요. 이쪽에 배방 IC 생기고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뭐 아파트 단지들 작업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계룡 엘리프예요. 여기에 세교초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7사 타입, 8사 타입 이렇게 있고 7사 타입이 3억 7,500, 8사 타입이 4억 2천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25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원이 바로 아파트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초등학교 갈 때 길 건너는 것에 예민한 분들이 엘리프를 많이 찾으시고요. 메인 상권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 상권이에요. 이 메인 상권에 뭐 아예 길을 안 건너고 갈 수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어서 상권 이용하기도 좀 편리하고 309랑 제일 가까워요. 대광이 제일 가깝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세교초 보내는 쪽에서는 엘리프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뭐 엘리프를 이제 바로 뭐 간다고 하면은 저 예미지랑 시티프라디움 뒤에 있는 상권들 이용하시기에도 또 편리해 보이고요. A타입만 판상형이고 나머지는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84 C타입, D타입,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북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북동향이 이제 뷰가 뻥뷰가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제 아무래도 일조권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백사동 3호 라인은
A 타입이어도 남동향으로 위치하여 있는데 거기가 제일 뭐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84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남동향이기도 하고 북동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C 타입 많이 찾으시고요. 프리미엄이 지금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제일 가성비가 좋은 단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409 중에서는 뭐 누가 1등이냐 그러면은 이편안 아니면 힐스 자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하반기로 올게요. 24년도 하반기에는 과연 매매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평정 분양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은 올해 6월 20일에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힐스테이트 아산자이센터 및 이쪽에 위치하여 있고요. 이 편이랑 똑같이 천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건설사가 힐스테이트라는 일본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문의가 엄청 많아요. 힐스테이트 자이가. 그리고 26년도 2월에 입주하는 거라서 이 409 내에서 마지막 입주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 입주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면 전세가가 높아서 내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로 좀 상장해 있는 분양권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힐스테이트 자이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제 상담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74A, B타입이 약 3억 8천에 분양을 했고요. 84 타입이 4억 3,800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아까 탕동 프로지오 리버파크랑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그리고 96A, B, C 타입이 약 5억에 분양을 했는데 96 타입이 이제 그 되게 409 내에서도 귀해요. 96 타입 있는 단지가 대광, 금강, 여기 힐스자이 이렇게 대형 평수가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3개 단지밖에. 그리고 세대수도 좀 높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 C 타입은 분리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뭐 트는데 얼마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감안을 또 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배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현초 배정이기 때문에 큰 길이에 2개나 건너요. 그래서 재걸음으로 9분 30초 나오니까 이제 애기들 걸음으로는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초등 보내는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희수 자이보다는 이 편안을 가시고 이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장성한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스테이트 자이를 좀 더 선호하시고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대광이 있어요. 대광이 바로 곧 입주거든요.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올해 8월에 입주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84A B타입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3억 9,600에 분양을 했고요. 약. 그럼 4억도 안 되는 금액에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03 타입이 4억 8,300억으로 5억도 안 하는 금액에 이제 103 타입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84 타입 전세가 2억 8천 정도부터 시작이고요. 103 타입 전세 시세는 3억 8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전 점검하는 기간에 이제 뭐 매물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전매 제한이 1년 있는 단지고 바로 이제 팔 수 있는 단지가 아니어가지고요. 아마 실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이 분양했을 때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분양가가 너무 저렴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전 점검 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매물이라던가, 그러니까 매매라던가 이런 게, 전세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전세 시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점검 때 이제 좀 집을 보면서 계약이 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분양가가 너무 싸니까.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상권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강 바로 앞에는 금강 펜테리움이 이제 있는데요. 이 올해 8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그 펜테리움 사이트에 써 있더라고요. 뭐 확정은 아니지만은 보통 그 사이트에 써 있으면은 거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대광이고 여기가 이제 그 금강 펜테리움이에요. 그 드론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애연초등학교고 애연초등학교 개교는 힐스자이 입주하면서 26년 3월에 개교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대광이랑 마찬가지로 금강 펜테리움도 입주할 때는 초등이 없어요. 입주할 때는. 그래서 전세가는 뭐 금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탕정의 마지막 분양권 상한제 분양권이기도 하니까요. 분양권 상한제 분양권이 이제 5월에 탕정 프로지오 센터파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거거든요. 탕정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이 이게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에 동산 센트럴자이 분양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LH에서 한 게 아니어서 전매 제한이 없거든요. 얘는 전매 제한이 1년 있습니다. 7484 99 타입으로 총 438세대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탕정 더샵 2차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27년도 2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탕정 2차는. 원래 이제 1, 2차 같이 입주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나 봐요. 입주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었는지 이 입주 시기를 좀 3개월 정도 늦추더라고요. 원래는 뭐 1차 분양할 때는 1, 2차 같이 입주할 거라고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뭐 입주장 때 한 번에 입주하니까 좀 금액이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텀이 생겼네요. 계획이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70 ABC 타입이 약 4억 1천 정도, 84 ABC 타입이 약 4억 8천 정도로 분양을 했고요. 이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뭐 완판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완판이 될 것 같고, 이제 청약 다들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되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전매 제한이 없고 24년도 5월 16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첨자 발표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완판은 될 것 같고 자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 얘기는 5월 16일에 당첨자 발표일에 매물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예상하는 거는 뭐 예상이야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의미가 좀 없달까? 그날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거고 매물이 그날 뭐 매물이 너무 안 나온다 다 안 판다 그러고 다 실거주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매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만 실거주만 이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탕정 더샵 1차 때 제가 말했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그 투자자분들이 1차 때 돈을 벌었으니까 2차 때도 벌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옆에 단지인데? 그러니까 아마 같이 좀 경쟁을 해야 할 거다. 매물의 경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게 민간 임대를 저층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최소 6층부터다. 그래서 저층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죠. 없어요, 그냥 매물이. 그래서 저층이 없다. 그리고 민간 임대 금액이 얼마냐. 임대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뭐 카드라는 한 3억 5천에서 4억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아직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아마 2차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거의 민간 임대는 그 해당하는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하거든요. 그때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실거주도 할 겸 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입지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B타입이 다른 타입보다 한 평에서 뭐 2평 정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있고 차이가.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뻥뷰를 그 70 타입 작은 거에다가 몰아놨어요. 보통은 제일 좋은 평수는, 그러니까 제일 넓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제일 뻥료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배방에 그 한성필 있잖아요. 이번에 분양한 거. 그게 이제 그 제일 대형 평수를 완전 좋은 뷰에다가 몰아놨거든요. 101동, 102동, 103동에 다 대형 평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84 타입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나머지 보라색들을 이제 그 뻥뷰 쪽을 70 타입으로 이제 채운 거죠. 그래서 이제 84 타입은 완판을 거의 뭐 확신하는 것 같고 70을 많이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70을 약간 미는 정책으로 좀 꾸몄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은 1차랑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물어보신 현장 중에 하나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현장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장이 하반기에 이렇게 뜨거울 것 같다. 현장도 여러 개고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음,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완전 뭐 신불 땅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동산 센트럴은 과연 언제 하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인데 지금 보이시는 이 도면이 동산 센트럴 지구 도면이거든요. 이 성성지구 도시개발했던 주식회사 하늘산업개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A1, A1, A2, A3 이렇게 있고 A4는 아직 미정이에요. 세 개 단지는 자이 그리고 A4 블록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약 한 5천 세대 정도 돼요. 약 4,649세대 정도고 신불당이랑 이어져 있어요. 이 신불당 이 건물이 귀뚜라미 보일러 건물이고 여기에 이 앞에는 이제 그 금호월림이랑 뭐 ER 리더힐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불당이랑 이어져 있고 특히 탕정 이신도시랑 가교 역할을 해요. 여기 있는 이 동산 센트럴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지구랑 이 신불당 사이에 있는 동산 센트럴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이니까 요것도 하반기에 뜨거운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탕정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1,000세대 어마어마하게 많죠. 약 2만 1,000세대가 이제 그 수용할 예정인데 근데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초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막 순탄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좀 걸릴 것 같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이 지금은 진행 중이고 언제부터 청약을 할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도 지금 계속 탕정이 뜨거운 감자가 된다. 천안 아산에 있는 뭐 지역민들뿐 아니라 투자자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되면 분양권이나 신축을 사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만큼 살기 좋은 곳에 분양권이 생긴다. 공급이 생긴다. 그 말은 뭐냐면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전세를 살고 매매를 하고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저는 전세보다는 좀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천안 아산에 사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돈을 묶여 있으면 좀 기회가 바로바로 왔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좀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좀 구축에 또 매수를 하고 있으면 내 명의를 거기에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신축에 뭔가 내가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뭔가 할 때,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 좀 명의를 활용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바로 막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수를 뭔가 하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 전세를 지금 사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분양권이나 최소 신축은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 아산은 신규 분양 현장이 너무 많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 동력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뭐 나라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지원해준다고는 하는데 건축비가 3년 전보다 거의 2배는 올랐거든요.
이 시공사들이 이제 오잖아요. 와가지고 뭐 얼마에 입찰하겠다, 뭐 우리 건설사 해달라, 선정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대요. 재개발 현장들 그 조합장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최근에는 뭐 사업성이 워낙 없으니까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조합원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어떤 조합원이 그 분담금을 내고 신축으로 가고 싶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요새는 지방이라면은 제재를 하는 거는 좀 이제 그 비추한다. 그리고 양극화 커뮤니티화로 신축 쏠림이 심화될 것 같다. 뭐 이제 그 출산율 같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새는 그 커뮤니티화가 엄청 심해요. 그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근이나 이런 뭐 지역 아니면 아파트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학원들 그 정보 공유하는 것도 그 단톡방끼리 많이 하거든요. 끼리끼리가 엄청 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있는 집, 없는 집 이렇게 좀 나뉜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 노는 것도 이제 그 서로 끼리끼리 놀게 되더라고요. 뭐 놀이터도 뭐 우리 집 놀이터는 안 돼. 뭐 너 다른 단지에서 왔잖아. 이러기도 하고요. 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사회 현상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양극화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키즈 카페가 아니라 키즈 룸도 유행이래요. 키즈 룸이 뭐냐면 뭐 뭐지? 파티룸 같은 거를 빌리는 거예요. 키즈 컨셉의 파티룸을 빌려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게 하는 거죠. 엄마들도 거기에서 만나고. 그러면 점점 더 아파트 놀이터뿐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커뮤니티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축 쏠림이 심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셔틀 같은 경우도 학원 셔틀도 어떤 학원은 뭐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학원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시간, 그리고 아이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신축 쏠림 현상이 매우 심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랑 공급 부족의 얘기는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숙제예요.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그 동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미국도 양극화가 지금은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어떤 기업들, 뭐, 엔비디아 이런 데는 잘 나가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은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데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설사 부도 부분도 이제 공급이 앞으로 이렇게 중소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 그런 현장들을 다 누가 소주하고 누가 발주하고 누가 뭐 짓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결국에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총선 결과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좀 많이 늦춰질 것 같다. 뭐 대선을 다시 하던가 아니면 뭐 예, 그쵸. 대선을 다시 하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완화 스탠스로 가는 정권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뭐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던가 뭐 매매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들 죽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멀리 있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 기피 현상이 매우 심해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주택 부동산 매매 가격 반등이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천안 아산의 입주 물량이랑 매매 가격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안 보이실까 봐 좀 크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한 건데 노란색 박스가 물량이 많고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한 거. 이 노란색 박스가 이제 그 물량이 많은 시기예요. 요 빨간색 점선이 수요고요. 이 빨간색 박스가 아산시예요. 아산시 공급 물량. 그리고 파란색 칸이 천안시 공급 물량. 천안시랑 아산시는 생활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들도 다 천안 아산 근처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생활권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봤더니 이렇다더라.
한 걸 표를 이제 도식화한 거고요.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빨간색이 이제 전세고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요. 매매 가격을. 이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빨간색 박스 있죠. 물량이 적고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부터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보면은 공급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했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제로금리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매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횡보하다가 이때 다시 오르겠죠? 물량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인데요. 지방이 아니에요. 이 수도권 지역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지방은 좀 수도권과 다르게 보라고 막 하거든요. 뭐 강의 같은 데 가보면, 분양권 강의나 뭐 지역 강의나 이런 강의를 가보면, 지방은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랑 좀 다르게 흐름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안 아산은 거의 이제 SRT랑 KTX 때문에 그런지 이제 매매 가격 흐름이 좀 수도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천안 아산까지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등으로 평균 연령층이 낮아서 입주 물량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 수요면은 뭐 매매 가격이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계속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입주 물량보다 매매 가격이 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안 아산이 물가가 비싸요. 대전에만 가도요, 물가 엄청 싸요. 여기는 뭐 삼겹살 가격도 미쳤어요, 천안 아산은. 뭐 택시 하나 타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옷 하나 사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고 평균 소득이 높아요. 다른 뭐 세종이나 청주시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이 높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면 이렇게 매매 가격도,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천안 아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안 아산의 입주 물량이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이 그에 따라서 전세가랑 같이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갭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거고요. 자, Q&A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서귀포 1차 때 열들이 관심도를 100이라고 하면은 2차 때는 혹시 1차에 비해서 열기나 관심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1차 때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8사 타입이 35%밖에 안 돼요. 세대수에, 총 세대수에. 이제 아무래도 천안 아산은 좀 출생률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자녀들이 많으셔요. 뭐 없더라도 좀 대형 평형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2차 같은 경우에는 70 타입이 위주인 단지이다 보니까 70 타입이라 하면은 거의 29평 정도 되거든요. 국민평형 84 타입이 아니라 70 타입이 주인 단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도는 1차보다는 떨어지고 분양가도 1차보다 올랐잖아요. 그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또 관심도가 그만만치 쫓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에는 대형 평수가 있었고 2차는 대형 평수 구역이 없죠. 그러니까 그 차이도 또 있고. 근데 그래도 1차를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아니면 브리핑을 하면 2차를 뭐 기다릴게요.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2차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뭐 아닌 분들이라면 다른 뭐 분양권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시죠. 음.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릴게요. 일단 하나. 네. 그러면 이 다음으로 만약에 분양권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 추천하고 이 다음이 어디 다음, 언제 기점으로 다음, 네, 포스코 다음. 아, 포스코 다음, 포스코 2차 다음으로요? 포스코 2차 다음으로, 저는 금강 펜테리움이 아마 제일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금강 펜테리움이 이제 그 분양가가 엄청 싸다고 하는 카더라가 있어요, 지금. 대광만큼이나 쌀 예정이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강이 세대수가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 그러다 보니까 또 금강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뭐 다시 뭐 탕정 프로지오 센터파크로 가시던지 하지 않을까 음,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상상이 아니라서 많이 혹시 성경도 많이 바꾸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다 오늘 하시는 거에 우려가 있었는데 맞아요. 중요한 꽤 많아요. 성성 같은 경우에 아이파크는 일단은 오지구잖아요. 오지구는 밀렸어요. 네. 그 PF가, 본 PF가 일으켜지지 않았고, 그 브릿지론이 이제 연장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지구는 밀렸고, 8지구는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청성동도 지구가 엄청 많아요. 그 성성 호수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여기는 5지구, 8지구, 1지구, 2지구, 뭐 부대 1지구, 뭐 업성 1지구, 2지구 뭐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이 많은 현장들이 다 그게 각계 격투하듯이 약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사업성이 나오는 뭐 곳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 번에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번에 막 많은 물량이 쏟아 나올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정역 힐스테이트가 최근에 분양을 했잖아요. 5억 5천에. 근데 아직도 미분양이 다 소화는 안 됐거든요. 뭐 최근에 계약률을 들어보니까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거기보다 그 이상으로 사실 분양을 해야 남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사업 승인 난 거 보면 8지구가 사업 승인이 났잖아요. 세대수를 사업비로 이제 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사업비랑 이제 세대수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나오거든요. 대략 6억이에요. 뭐 6억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뭐 5억 후반대 분양한다 쳐요. 그러면은 뭐 확정비나 뭐 옵션비나 이런 걸로 이익을 꾀하겠죠. 왜냐면 성성 1, 2, 3, 4 뭐 어쩌고저쩌고 그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그 지구들은 사실은 토지 매입을 한 지는 오래됐어요. 토지 매입을 한 지 오래됐고 여태까지 다 약간 브릿지 론으로 그 많은 금리를 견뎌내면서 다 유지를 한 거예요. 그게 본 PF로 너무 가능이 안 되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금리가 너무 높고 그리고 그 금리들이 결국에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다 전가가 돼요. 분양가를 높이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뭐 건설사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PF가 일으켜지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아예. 그렇게 보면 이제 어, 은행에서 이 현장에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는 기존에 있는 천안의 분양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렸어요. 뭐
다른 현장들 있잖아요. 뭐 두정역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지금 미분양난 현장들이 뭐 계약률이 어떤지, 분양가는 또 어떤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축 아파트 매매가 사실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가 높이 되면은 걔네가 완판되면 기축이 올라줘야 돼요. 그러면 또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정체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받아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죠. 특히 그 성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을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예민해요. 그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결국에 고분양가가 완판이 되냐, 안 되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QR코드 해놨으니까 사진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상으로 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